제가 저거 구입하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고 나니까 277-850이 한 50만원대에 풀렸더라고요. 그걸 살 걸 그랬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예고드린 에이서 XB273U GS 모니터에 대한 사용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한 69만 9천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기간에 구입을 해서 58만 9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 여기에 갖고 있던 포인트까지 먹여서 57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이 모니터의 디자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7인치에 16:9 비율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스탠드는 전형적인 닭발 스탠드, 스탠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앞뒤 길이, 그러니까 깊이가 꽤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의 모니터 스탠드를 사용하신다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모니터 스탠드와 함께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꼭 스탠드 깊이가 최소 25cm 이상 되는 그런 스탠드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드 이야기를 더 하자면 높낮이 조절과 틸트, 피봇을 모두 지원하고요. 특이하게도 뒷면에는 헤드폰을 걸 수 있는 헤드폰 거리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를 조절하는 OSD 버튼은 우측 후면부에 달려있는데 조그 셔틀 방식이라 OSD 설정하기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여기서 색감과 밝기, RGB 등을 모두 조절할 수 있죠. 후면 디자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가운데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살짝 각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웹캠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살짝 불안정하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웹캠을 에이서 모니터에 설치해두지 않고 제가 따로 서브로 쓰는 모니터에 배치를 해두는 상황입니다. 웹캠과 함께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모니터 하단 베젤에 RGB 라이트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RGB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하단 베젤이 있다는 걸 넘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 어찌나 두껍게 튀어나왔는지 이 위에 폰을 올려도 될 정도입니다. 다행히 좌우 그리고 상단 베젤은 굉장히 얇아서 하단 베젤이 적응될 쯤에 좌우와 상단 베젤이 화면 몰입을 도와줬습니다. 색감은 DCI-P3 95%에 HDR400이 적용된 쨍한 화면, IPS 패널이 적용되어 선명한 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HDR400 적용 시 인터넷 서핑을 할 경우 일부 아이콘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흐리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평소에는 HDR을 끄고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에만 HDR을 켜고 쓰는 편입니다. 이 모니터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게이밍입니다. 게이밍과 관련된 성능은 정말 괜찮아요. 165Hz라는 주사율, IPS가 주는 시야각,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 치고는 꽤 훌륭한 색감이 이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소 과장된 색감입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색감이 꽤 좋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다 못해서 좀 많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색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맥북 모니터와 비교를 해도 진짜 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북 모니터랑 비교를 하면 살짝 무언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상 정확도를 알려주는 델타 E값이 스펙에 어떻게 적혀있나 보려고 했더니 적혀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니터보다 상위 모델인 XB273K 같은 경우에는 델타 E 값이 1 이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XB273U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색상 정확도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작업용으로도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용으로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하는데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전에 썼던 델 모니터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마감입니다. 이게 60만원대 모니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부실했어요. 특히 상단 부분 보면 이게 패널 부분이 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에이서가 뭐 삼성이나 LG, 델 같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상당히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고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모니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저런 수준의 마감을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60만원짜리 모니터를 구입했으면 그런 마감 같은 부분은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빛샘입니다. 이 모니터는 진짜 빛샘이 아주 고질적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AS 때문에 이 모니터의 패널을 유상으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상으로 교체한 패널에도 빛샘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빛샘이 있어서 좀 약간 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빛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육안으로 볼 때랑 핸드폰으로 찍어 볼 때랑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조금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상으로 교체한 패널까지도 빗셈이 있는 걸 보면 이 모니터의 빗셈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고주파입니다. 이 제품 고주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고주파를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 대기 상태일 때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제가 어댑터를 아예 빼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들려주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들려주니까 자기는 못 듣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한테 들려주면 이 고주파음이 되게 잘 들린대요.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제가 무조건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고주파에 많이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의 구매를 좀 많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재촬영을 하게 된 이유인 AS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에이서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411 서비스라고 하는데 접수된 지 4시간 안에 퀵으로 제품 수거를 하고 하루 안에 수리를 해주고, 하루 안에 수리가 안 될 시에 새 제품, 그러니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좋은 AS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주파 문제 때문에 이 제품에 AS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거를 찍어서 보냈는데 수리 직원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저한테 고주파음이 들리니까 이 제품의 수리는 맡겨야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센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 과정에서 제가 패널을 망가뜨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어쨌든 제품을 AS 센터로 보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고주파음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용한 상태에 있더라도 고주파음을 못 듣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고주파음이 들리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교체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근데 이 제품 수거해 간 지 한 이틀인가 3일이 지났는데 수리 기간이 이틀이 넘지 않았냐? 그러면 하루 안에 수리를 못했으니까 나한테 무상으로 제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 원인이 파악이 되고 그 수리를 하루 안에 못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수리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그 하루로 안 치는 거예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는 제품을 접수하고 하루 안에 수리를 못 해주면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했는데, 거기서 말한 정책은 제품을 받아서 하루 안에 수리를 할 수 없는 고장이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메인보드는 교체해준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고, 그러면 패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패널은 유상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히 32만 1,000원 주고 수리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니터에 대한 저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서 XB273U G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RGB 뽕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는 에이서 프레데터 이게 너무 좋다는 사람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 분들에게는 좀 쉽게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비록 주사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LG의 270L850 같은 IPS의 144Hz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벤큐도 있고 델도 있고, 국내 기업 중에 알파스캔도 있어요. 참고로 알파스캔 AS도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알파스캔 AS 받아봤는데 좋더라고요. 에이수스도 있고 기가바이트도 있고 60만원대 모니터 중에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걸 구입을 했고 게임용으로는 꽤 괜찮은 모니터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패널 교체에 엄청난 돈을 쓰기도 했고 이 모니터를 앞으로 주력으로 쭉 쓸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에이서의 XB273U GS 모니터의 사용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